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정세진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흐름이 사실 너무 빠르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3.0 프로를 발표했다라고 하자마자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4.5 소넷을 발표하고 오픈 AI에서 당연히 우리도 빠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GPT 5.1을 다음 주에 지금 촬영 당시에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흐름이 좀 정말 가까이 다가온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최근의 흐름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되어져 왔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시도들로는 특히 저는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과 AI 에이전트들 그 다음에 MCP 프로토콜들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AG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문서들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들이 답을 생성하도록 만들고 또 MC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외부의 다른 도구들과 생성형 AI를 결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는 내 가까이에서 내 일을 대신해서 도와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의 형태가 좀 더 가깝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또 핸드폰 같은 작은 기기에 올라가는 온디바이스 AI가 까지 접목이 된다면 우리 사용하는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 발표로 내년 정도부터 집에 가사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을 출시하겠다 구독형으로 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뭐 청소, 빨래, 요리 등을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교 학생분들은 대부분 생성형 AI들을 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에서든 아니면 교수님들 과제를 하든 또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든 다 사용을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성형 AI 또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이런 AI를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생산성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논문 작성이나 어떤 글 작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써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AI 교육에 대해서 좀 받지 못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좀 거리가 있게 살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사용했을 때 서로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윤리에 관련된 일들 우리는 항상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구글에서 제미나이 3.0 프로 발표와 동시에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몇 개 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살펴보면요. 여기 게임 캐릭터들이죠. 요 게임 캐릭터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합성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중고나라 플랫폼에 중고 물건 판매하는 플랫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것처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가졌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짜의 잘못된 뉴스나 사진들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까가 AI 윤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점점 도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흔히 보통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육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과 동시에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간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해서
바라보고 또 작은 문제로 쪼개고 또 문제 해결의 절차를 개발해 가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들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떤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고 또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사용해주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 또 창의적인 발상 등을 모두 포함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AI 교육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AI 관련 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코딩 교육이라던가 또는 이런 AI를 사용한 융합 교육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5년, 10년 내에서도 융합 교육으로는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음악 교육의 창작 활동을 AI와 같이 수행을 한다거나 또 미술 교육과 국어 교육을 합쳐서 뭐 AI로 책을 같이 동화책 같은 책을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하면서 옆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공학 박사를 하고 있는 이제 형이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공학을 같이 전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단순히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다른 교과목들과의 융합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융합교육도 일어날 것이고, 특히 프로젝트 기반의 우리 스팀 교육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과학과 공학과 예술 등을 결합한 이런 프로젝트 교육들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사실 누구나 처음은 존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같이 살아왔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처음 다루는 기기를, 처음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다루는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초 교육에 대해서 디지털 소양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기초 교육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교육,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AI 교육들이 앞으로 컴퓨터 교육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얼마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육 지능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부터 그다음에 성인이 됐고 성인이 된 학습자까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또 저변을 넓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또 잘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 교사인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컴퓨터 교육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또는 그리고 이전의 것들로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제 예상이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이미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걸쳐가지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이 미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한 얘기를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뭐 터치 교사단이나 교실혁명, 선도교사 아마 이제 교육혁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교사 연수들을 진행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했을 때 교사가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역할이 또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죠. 우리 운동을 뭐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도 누군가한테서 배우지 않으면 처음에 시작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 시작하는 법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도하는 뭐 이런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이드들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함께 공부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새 생성형 AI들, 이런 인공지능들이 텍스트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논문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쓰면 금방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AI와 같은 도구가 갖춰졌다고 바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논문을 써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요새 또 얘기하고 있는 바이브 코딩이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들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개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더욱더 많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해봤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욱더 생산성도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학교 공부도 좋지만 또 학교 공부 외의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들 경험해보고 인공지능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도 당장 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나오는 사용 방법으로는 수업에 이제 활용하면서 어떤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나 연구가 되고 나면 인공지능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까가 이제 점점 틀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좀 제일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AI나 에듀테크 활용 측면에 있어서 교육 쪽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정보 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꽤나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제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1인 1기기 보급을 목적으로 많은 이제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성공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개 반 혹은 이제 두세 개 반이 동시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액세스 포인트의 용량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느려지고 접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체 인프라를 다 고쳐야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계점으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자,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자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깊은 생각과 사고력을 길러주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이제 코딩하는 블록 코딩을 하게 되면 따라하기 급급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미래 우리 교육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여러 개의 모델을 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AI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각자 모델들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AI를 사용을 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믿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같이 사용해 보고 그 모델들을 종합을 했을 때 또 직접 생각하는, 그죠? 그리고 직접 만들어 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직접 해보는 것보다 어떻게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보이는데, 학생일 때는 뭐 꼭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